자, 중3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2차 함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차 함수는 우리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수학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고 함수 부분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1차 함수보다는 2차 함수를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잘 푸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은 2차 함수의 뜻, 그리고 2차 함수에서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 y는 a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설명할 터인데 처음에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잘 잡아두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2차 함수는 특히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두면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1차 함수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2차 함수를 잘 하게 돼서 1차 함수를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1차 함수를 잘 못하고 넘어왔다면 지금 2차 함수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1차 함수 부분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2차 함수 잘 공부해 봅시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2차 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꼴 0. 이때 a는 0이 아니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y가 없고 뒤에 이꼴 0가 있었다면 어떤 식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식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y는 하고 시작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2차 함수식이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식의 모양은 2차 함수의 일반형의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식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또는 y는 3분의 1x의 제곱 또는 y는 5분의 2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차 함수 식이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 잘 기억하고요. 선생님이 주의하라는 뜻에서 이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은 y는 x제곱분의 1 요 식은 이렇게 돼 있는 식은 2차 함수 식이 아닙니다. 여기가 2차라고 해서 2차 함수 식이 아니고 x가 분모에 있는 식은 이거는 분수함수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뭘 기억하냐면 여기에 있는 2차 식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분자랑 곱해지는 모양이죠. 하지만 분모에 x가 있게 되면 이 녀석은 2차 함수식이나 1차 함수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수함수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식은 차수가 2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래프가 포물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거나 혹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포물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y값은 1이 나오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y값이 1이 나오고요.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y값이 1이 나옵니다. 요렇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차 함수 그래프는 필연적으로 포물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하면은 1인 그래프입니다. 1인 그래프.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그러니까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랑 x축과 대칭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냐 혹은 위로 볼록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기 보자면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골라라 라고 했다, 그죠? 자, 우리가 함수를 하면서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라는 표현을 처음 본 게 아니죠. 1차 함수 때도 봤었죠, 그죠? 자, 그래서 2차 함수 때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란 표현 또는 그래프를 지나는 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점의 좌표를 주어진 그래프 식에다가 대입시켰을 때 그 그래프 식이 성립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4,16 순서쌍이죠. 순서쌍. 앞에 있는 게 x의 값, 뒤에 있는 게 y 값이죠. 이 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봅시다.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y가 16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면 이게 바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x가 3분의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9분의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은 그냥 4가 되죠. 근데 y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를 x에다 대입시켰더니만 4분의 25가 나오죠, y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분의 25라고 되어 있죠. 이 점은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맞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에 그 점의 좌표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시키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a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그래프였고 이제 y는 ax제곱, 이제는 x제곱에 대한 개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요거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x제곱의 개수가, 그러니까 a가 양수가 되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음수가 되면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A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A가 0보다 큰 그래프,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나머지는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랑 그래프가 특징이 똑같습니다. 꼭지점. 그래프의 꼭지점이 뭐냐 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가 그래프의 꼭지점인데 그래프의 꼭지점은 원점입니다. 원점 0,0.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축은 어디냐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축은 바로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그리고 이차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등분하는 이 녀석을 바로 우리가 그래프의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축은 바로 y축이 되는 거겠죠. 그래프의 축이 바로 y축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우리가 요에 맞는 그래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에 대한 그래프에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축은 바로 그 그래프를 꼭지점을 지나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축의 방정식이 항상 x는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y축과 평행하잖아요. 그래프 축이, 그죠? 그래서 x의 값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에서 축의 방정식은 바로 x는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x의 제곱,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a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2차 함수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y축이 바로 축입니다. 그래프 y축이 축. 그렇기 때문에 x는 0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아까도 얘기했죠, 선생님이. 꼭지점은 어디라고 했죠? 그래프가 여기에서 꼭지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꼭지점은 바로 원점,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바로 원점인 그래프가 바로 y는 ax제곱에 대한 그래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x축의 서로 대칭인 그래프. 자,
우리 친구들 대칭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우리 미술 기법 중에 데칼코마니라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뭔 줄 알죠? 도화지를 절반으로 접어서 반쪽에만 물감을 묻힌 다음에 다시 접었다 펴면은 양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게 대칭의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미술 기법인데요.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자, 그래프의 모양이 어디로 볼록한 모양입니까? 음수기 때문에 바로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곱수점의 좌표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에 서로 대칭이라 했으니까 X축이 바로 데칼코마니에 접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감을 이렇게 묻혀서 여기를 이렇게 접었다가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가 펴면은 물감이 어떻게 찍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는 바로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려보겠는데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2차 함수 하면서 X축의 대칭 혹은 Y축의 대칭이라는 표현을 이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은 어떤 뜻이며 Y축에 대해서 대칭은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X축에 대한 대칭은 데칼코마니에 접는 선이 바로 X축이 되는 것이고 Y축에 대한 대칭은 데칼코마니 접는 선이 바로 Y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2차 함수 첫 시간이었고요. 첫 시간인데 선생님이 욕심이 조금 생겨서 주변 얘기들도 조금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함수 본다고 수고했고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